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70대 남성을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화재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파지 수거장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76살 A씨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 한국전력은 24일 오전부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5시 30분경 발생한 화재로 차량 18대가 전소되고 주민 5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석인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오는 26일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오디션 형식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5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양천갑 당협위원장에는 9명의 후보가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박성중, 정미경, 조수진 전 국회의원과 하민경 전 당 대변인, 허훈 서울시 의원 등 5명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오디션은 오는 26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되며 자기소개와 주도권 토론 등으로 자질을 검증받게 됩니다. 선정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배점 40%와 지역 책임당원 여론조사 20%, 현장 선거인당 40%를 합산해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국내 풀뿌리 축구의 대표적인 팀이자 디비전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천 TNT-FC가 K5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아마추어 최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황보수 감독을 만나 우승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5년 넘게 준비해오던 거를 우승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해드려야 될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구청장님, 그다음에 저희 대표님, 단장님, 모든 스텝, 그리고 저희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아들하고 와이프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리그가 1, 2는 프로, 그다음에 3, 4는 세미 프로, 그리고 5, 6, 7은 이제 아마추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추어에서는 최고의 리그에서, 그다음에 리그에서 1위 한 팀을 다 모아서 16개 팀을 모아서 챔피언십을 하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별거 아닌 일이 별거가 됐을 때 별일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 퍼붓다 보면은 그 노력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좋은 습관이 당연히 이제 몸에 배서 버릇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다 보면은 뭔가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 마음을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대부분 저희가 이제 뭐 영입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 선수들이 팀을 찾거나 아니면 다시 축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왔을 때 한 몇 달간 쉬다 오거나 아니면 약간 정신이 피폐해져 있어요. 막 뭔가의 꿈을 보고 막 달려가다가 내가 실패했나? 내가 실수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좀 지쳐있을 때 와가지고 그 시간이 조금 다시 어려운 것 같아요. 몸도 준비시켜야 되고 정신도 준비시켜야 되고 그 기간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 소비가 조금 많은 것 같고, 저희 선수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춰서 조금 더 상위 리그에서도 좀 만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일본은
그 생활 밀착형 구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작은 구단이더라도 이제 지역 사회하고 끝까지 소통을 잘 해가지고 그 팀들이 조금 성장해 나가는 거를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응원하고 서포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한 양천구에 기반을 두었고, 그리고 저희도 7부터 시작하던 구단이라 저희가 4 그리고 뭐 3, 그다음에 뭐 좀 되게 큰 꿈이겠지만 프로라고 칭할 수 있는 1, 2부 구단이 됐을 때까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가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직자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골목 환경 정비와 디지털 약자 지원,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등 모두 14개 분야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313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됐으며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빛 조형과 테마 공간을 통해 겨울밤 특별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양천 빛의 나라 페스티벌이 오는 28일 개막합니다. 내년 2월 1일까지 파리공원과 해누리 분수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눈사람과 에펠탑 양천구 캐릭터, 볼빵빵 해오리 등 다양한 조명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또 신정내거리 해누리 분수광장에는 높이 7m의 대형 트리와 수목을 활용한 별빛길이 설치돼 입체적인 야경을 연출합니다. 점등식은 오는 28일 해누리 분수광장과 다음 달 2일 파리공원 살롱드 파리 앞에서 개최됩니다. 양천구가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행정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행정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부터 29세 사이 미취업 청년입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 분야 20명과 특화 분야 30명 등 모두 50명입니다. 일반 분야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특화 분야는 행정과 복지, 학습 멘토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이며 급여는 143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국GM이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 2월 직영 정비소를 전면 폐쇄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GM노조가 산업은행을 찾아가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GM노조는 24일 오후 산업은행 앞 집회를 갖고 한국GM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정비소 폐쇄를 통보했다며 사실상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 2대 주주가 된 산업은행이 그 어떤 개입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공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9곳의 직영정비 폐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다음은 부평이 될지 창원이 될지. 한국GM노조는 지난 20일 대통령실에도 서한문을 보내 직영정비 폐쇄는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진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주재에 반대하며 비서실과 보좌기관의 행감 불출석 이후 이번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복지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는 하지만 의결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도의원들의 의결 불참과 비서실의 행감 불참이라는 경기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으로 점철된 2026년도 경기도 본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날 전현직 도지사들 탓에 경기도는 이제 빚잔치를 앞두고 있다라며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삭감한 복지 예산을 추경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도 문외한, 예산에도 문외한이라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라며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도지사가 9월에 실시되는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습니다.
복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은 물론이고 복지 사업의 전달 체계인 노인복지관,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노인 예산 삭감은 엄연한 노인 학대이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 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 원 정도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다라며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 취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진행하는 각 상임위원회에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의 마지막 추경 예산안 심사만 참여하고 의결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 13개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동수로 배치돼 국민의힘이 의결에 불참할 경우 안건 통과는 불가능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주택 소유 통계와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 7,72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7,000여 가구가 증가한 것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5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에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주택 매입 시기를 늦추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기정 예산 5조 5,143억 원 대비 0.8%인 456억 원 감액된 5조 4,687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1,070억 원 감액에 따라 조정된 기정사업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유아와 초중등교육 분야가 전체 감액 구성비의 8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교 시설 여건 개선도 499억 원 감액됐습니다. 반면 교육복지는 기정 예산 대비 247억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133억 원이 각각 증액돼 취약계층 지원과 학교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보완에 중점을 둔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인천시는 시 지정유산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는 그동안 녹지지역과 도시외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유산 외곽 500m 보존지역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24.3제곱킬로미터에서 13제곱킬로미터로 줄어 해제됩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9제곱킬로미터 5배에 달합니다. 또한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 검토구역 14.4%가 줄었고 조망성과 경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 제한 구역도 38.3% 완화됐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의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